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9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7월하고 지금 8월에 그 외부 강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연들도 좀 들어오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 강사들의 그 에이전시가 있어요. 연예인들처럼. 그래서 모델 에이전시처럼 거기에서 이제 주로 강연을 어레인지를 해주는데, 유난히 이제 7, 8월 달에는 그 회사들의 워크숍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직원 역량 교육 강화라든가 전반적인 CS 서비스 매너,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게 우리 소통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쪽에 그 외부 강연들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쪽으로 주로 워크숍을 많이 가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전에는 주로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이제 근교에서 강연이 이루어졌는데, 뭐 제천, 광주, 청주, 부산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여행 갔다 온다 생각하고 저도 이번 올여름 휴가는 강연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약간 우려되는 게 있는데, 오늘도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후배는 그 이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을 하는데, 현재 뭐 코로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아요. 저희 직업은 실제로 강연도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지금 뭐 더블링에다가 그 친구도 그 아는 동생이 지금 확진이 돼서 집 안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의 이 확진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9월달 뭐 이제 개강하거나 뭐 학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다시 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한 번도 강연하다가 얼굴 못 보고 그냥 지나간 그런 제자들도 되게 많아요. 자, 오늘은 강아지, 개 얘기해 볼게요. 개자의 전성시대, 개 하니까 요즘 들어 유난히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직 내에서. 그래서 뭐 그 동료들하고도 일단은 소통이 잘 안 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믿었는데 불구하고 내 맘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하소연을 하거나 토로를 했던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상처를 이제 받는데,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한때 그 잠깐 그 뭐 꽤 큰 회사에 상무로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유인즉슨 기대가 컸었어요. 뭐 주로 다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네로라 하는 그런 이제 대학들을 나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보고 배울 점이 있을 거고 조직 생활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똑같더라고요. 뒷담화 장렬하고요. 그룹핑 해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편가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그 실적이 좋거나 또 돈을 잘 버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기 질투가 있고, 갑자기 그때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그다음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지 않아요. 기대를 하면은 저만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때 나하고 조직은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실망하면서 떠났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흘렀는데, 왜 그랬냐면, 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 동물들은 사랑과 관심을 주면은 충성을 바치는데, 인간은 사랑과 관심을 주면은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른다고 본인만의 그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슬펐어요. 뭐 틀린 말도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돈과 이해관계가 얽혔던 이제 그런 관계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일상에서 또 주위에서 개들이 얼마나 그 주인들의 호강을 받는 존재가 됐는가는 무슨 설명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강아지 뭐 마당이라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많이 키웠었는데, 그때만 해도 강아지 뭐 사료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짬밥이라 그래가지고 왜 주인이 먹다가 남은 거, 겨울 같은 때는
밥 줄 때 보면은 밥이 꽁꽁 얼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강아지들 얼마나 외부에서 뭐 기생충, 벌레 이런 것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음식도 사람 먹는 거 먹으면 나트륨이 많아가지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네 그런데도 되게 해맑게 우리 댕댕이들이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강아지 참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 발바리 종류부터 뭐 도사견부터 되게 많이 키웠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강아지들은 주인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뻐하면은요 꼬리를 이렇게 확 살랑살랑 흔들고 찻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렇게 예쁜 짓을 했었는데 예, 지금 그 추억의 강아지들이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인데 초등학교 때 강아지를 이렇게 그 동네 그 집단에서 뭐가 이렇게 깨갱깨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호기심을 가봤더니 그 엄마 강아지는 이제 뭐 쥐약 같은 거 먹었나 봐요. 죽어 있고 그 강아지 중에 5마리 중에 딱 한 마리가 살아 있길래 제가 그냥 너무 불쌍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분유를 먹여서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곰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되게 영리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강아지의 추억이 있네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키우는 개들에게 드리는 정성의 반의 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들의 부모에게 쏟는다면 모두가 효자 효녀로 칭송받을 거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한때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집 나간 부모는 찾지 않는데 집 나간 강아지는 실종된 우리 땡땡이를 찾으면 뭐 100만 원에 그 후사를 하겠다 하면서 막 전봇대에도 붙어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강아지 잃어버리면은 찾을 길이 막막했는데 요즘에는 그 내부에다가 하도 강아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책임감 없이 그 내부 인식 칩이 나오죠. 실제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못마땅한 상대나 경우를 대했을 때는요 말머리에다가 늘 개자를 붙여서 즐겨 써왔어요. 욕을 많이 했죠. 개로 시작하는. 물론 지금도 그 말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개 X식, 개 X끼, 개 X, 여자의 경우 개 오라비, 개 같은 등이 그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을에 크게 자라면 식용으로 쓸 요량으로 개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똥개라고 그러잖아요. 네. 세게 말하면은, 예, 정말 그 황구들 시골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어요. 찬반 논란 속에 식용개는 줄어들긴 했어도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런 이제 보신탕 집도 있고 뭐 어디죠? 성남의 뭐 모란시장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그렇게 좀 잔인하게 이제 개를 도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데모를 많이 하죠. 스피커 같은 거 틀어놓고 개고기 먹지 말자고. 네. 그런데 요즘은요 애완견을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더라도 개자를 붙인 말들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최고라는 의미로 둔갑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거 요즘 신세대들이 많이 써서 제가 못 쓰기도 하는데, 개 맛있어, 개 시원해, 개 좋아, 개 멋있어 등등 어느 근사한 형용사보다도 더 애용되죠. 늘 변하고 변하는 게 세상사입니다. 예전에 다들 애완견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슬그머니 그게 반려견으로 격상된 지도 오래됩니다. 함께 한다고 해서. 네. 실제로 좀 약간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강아지를 이제 키우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애정도 갖게 되고 시간도 또 많이 같이 보내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전을 찾아봐도 없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면서 그 변 안 치우는 사람들 되게 혐오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강아지 밤에 이렇게 산책 나가고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줄 안 매면은 뭐 벌금도 물고 그랬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개 키우는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제 똥을 싸잖아요. 똥을 싸면은 지나가다 보면은요, 아니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똥 싼 채로.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꼴을 못 보니까 한 번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불렀어요. 어떤 커플이 그냥 가길래 이거 빨리 치우시라고 그랬더니 휴지가 없대요. 그러면 저한테 있었으니까 제가 휴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개 키우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라고. 그랬더니 저랑 같이 갔던 후배가 언니 그러다가 쌈 붙으면 어떡할 거냐고, 왜 이렇게 겁이 없냐고 그러는데, 이제 조분조분하게 제 의견을 전달을 했죠. 그리고 개 버리는 사람들, 강아지 버리는 사람들 진짜 혐오합니다. 어떻게, 그 생물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뭐 돈 없다는 핑계로, 그리고 뭐 더 이상은 그 강아지에 대한 뭐 어떤 요만했다가 이쁠 때는 키우다가 커지니까 막 애정도가 이제 식어가지고 뭐 차 끌고 가다가 아무 뭐 길에다가 뭐 버리고, 또 어떤 동물 프로그램 보니까 개섬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갖다가 버려가지고요. 그 자체 내에서 번식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나고, 또 자기네들끼리 막 동족끼리 잡아먹는 참사까지 일어나고 막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게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이 반려견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는 상대만이 반려인 줄 알았던 게 진정 잘못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요즘이랄까요? 그래도 뭔가 썩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 개라는 말이요, 최근에 한층 더 지위가 높아졌어요. 바로 개딸입니다. 처음에는 얼핏 비난의 소리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개혁의 딸의 준말이랍니다. 당사자들이 멋있다고 스스로 지었으니까 그걸 누군들 탓하겠습니까? 처음엔 개떡 같은 딸이라는 비난의 의미로 해석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 중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개삼촌, 개이모라고도 합니다. 개의 신분 상승은 과연 그 끝이 어딜까요? 개딸과 유사한 의미로 파생된 말이 냥아지요, 냥아. 양아들, 양심의 아들을 줄임말이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루아침에 그 위상이 끝없이 추락한 사례도 있어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 목마른 사람들의 감로수 역할을 하는 최고의 과일이죠. 그런데 그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10분 활용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겉으론 자신들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반대편이라는 걸 빗대서 말할 때 씁니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배신자라는 거죠. 요즘 어느 정당의 게시판에서 가장 미움받는 대상으로 전락한 게 바로 수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광우병으로 큰 재미를 보던 세력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더 악착같이 즐겨 먹었던 때가 있었죠. 수박 역시 그걸 비난하는 쪽의 인간들이 더 즐겨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들의 탄생은 요즘 아기가 탄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정 다스리기가 참 힘들어진 그런 이제 계절이고 시기이거든요. 예, 그럴수록 평정심을 가지고, 예,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때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은 내 머리만 아프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미정이었습니다.